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면 알아야 할 테라폼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테라폼에 대해 설명드리고 나서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서 모듈이나 테라그란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라폼은 IAC, Infrastructure as a Code 라는 IAC를 구현하는 도구입니다. IAC는 말 그대로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고요. IAC를 쓰는 이유는 서버를 내리고 올려도 다시 똑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어떤 리소스가 설치됐는지 알기 쉽다는 점과 그리고 코드를 잘 짜놓으면 누구나 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IAC를 도입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A라는 엔지니어가 있었는데요. A팀에 어떤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보통 3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보통 이 A 엔지니어가 그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당장 빨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우린 급하지 않으니까 일단 IAC 도입을 미루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이 똑같은 시스템을 설치하는 일이 잦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A 엔지니어는 설치 업무만 담당하다 보니까 개발도 못하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개발 업무도 못하고 운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처음에 설치했을 때보다는 3시간에서 뭐 2시간으로 줄었겠죠. 근데 좀 지겨웠어요. 반복되는 업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업무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수익 창출에 엄청 중요한 기여를 하긴 하지만 정작 이 A 엔지니어한테는 뭔가 커리어에 도움은 많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끔 본인이 적어놓은 매뉴얼대로 하다가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야근 확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엔지니어가 퇴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뭐 회사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엔지니어가 맡게 되겠죠. 근데 이 다른 엔지니어도 1년 동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고 결국 다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슬픈 일이 여러 회사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테라폼을 쓰시면 좋아요. 그 위에 회사처럼 서버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특정 패키지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무서울 때. 왜냐면 서버가 많으니까 하나하나 다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뭔가 테스트 서버에다가 미리 설치를 해놓는다고 해도 그 설치하는 작업이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아예 버전을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리고 서버에다가 인프라 환경을 구축할 때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될 때, 예를 들면 클러스터 설치하고 오토스케일러 설치하고 엔비디아 드라이버 설치하고 그리고 기타 애플리케이션 엄청 많이 설치해야 될 때, 근데 이 작업을 수동으로 하나하나 뭐 쿠브CTL이나 기타 CLI 툴로 이용해가지고 하나하나 설치해주기 되게 번거롭단 말이에요. 지겹고. 이 과정에서 이게 실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프라나 뭐 서버 구축하는 방법을 노션이나 그런 문서에다가 많이 정리를 하죠. 개발자들이. 근데 그거는 본인 위주로 작성했기 때문에 다른 개발자들이 보면 엄청 이해하기 힘들어요. 코드로 되어 있으면 참 편한데. 네. 그래서 이럴 때 테라폼을 쓰면 아주 좋습니다. 테라폼의 기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한 폴더 내에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각각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테라폼 .tf state 파일은 테라폼 어플라이를 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인데 이 파일은 테라폼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핵심 파일입니다. 실제 인프라에 적용한 결과를 기억하는 파일인데 단어 그대로 state를 저장하는 파일이에요. 실제 서버의 상태랑 이 파일에 명시된 상태를 체크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당연히 테라폼 어플라이를 하면은 실제 상태가 변경이 되는 거니까 그걸 저장해놓기 위해서 그 상태, 스테이트를 저장해놓기 위해서 테라폼 어플라이를 실행했을 때 이 파일의 내용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 파일을 원래는 별도로 설정을 안 하면은 각자의 로컬 PC에 이 파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클러스터에서 여러 개발자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상태를 한 곳에 모으지 않으면 되게 꼬일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원격으로 S3나 뭐 기타 클라우드 버킷에다 올려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terraform.락.hcl이라는 파일은 파이썬으로 개발해 보신 분들은 딱 이걸 설명해 드리면 와닿을 텐데, 포에트리 락 같은 파일입니다. 의존성을 잠금해 주는 파일이고요. 테라폼 init 명령어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다른 유저들은 init 명령어를 통해서 이 파일에 명시되어 있는 의존 파일들을 모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in.tf라는 파일이 있는데, 사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거는 이 폴더 내에 메인 리소스들을 모아놓는 파일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variable.tf는 이것도 이름은 직관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른 파일들에서 사용될 변수들을 관리하는 파일인데, 이거는 헬림 차트를 써보셨던 분들은 그 values.yaml 파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erraform.tfvars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은 시크릿이나 커밋하기 민감한 정보들을 관리해 놓는 파일입니다. env 파일이랑 비슷하고요. git ignore 파일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서 커밋을 방지해야 하죠. 그리고 version.tf는 프로바이더들의 버전을 관리합니다. 파이썬의 pyproject.toml 이라는 파일과 비슷합니다. 테라폼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는 실제로 생성될 인프라의 자원을 뜻하는 거고요. 프로바이더, 위에서 여기 프로바이더들의 버전을 관리하는 게 버전.tf인데, 프로바이더는 실제로 리소스들이 배포될 환경을 정의한 것인데, 여기 테라폼 프로바이더스 레지스트리로 가보시면 엄청 다양한 프로바이더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GCP에 뭐 IAM 유저를 생성한다, 아니면 AWS IAM 유저를 생성한다 하면은 각자 다른 프로바이더들을 사용해서 생성을 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모듈도 테라폼을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데, 함께 사용되는 여러 리소스들의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듈을 사용하면은 변수만 바꿔서 동일한 리소스를 쉽게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중복성을 줄여줘요. 이거는 이따 실습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레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레고에 저희가 이렇게 작은 블럭들이 있잖아요. 이런 작은 블럭들은 되게 자유도가 높아요. 이런 나무도 만들 수 있고 곰돌이도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곰돌이 모양의 블럭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곰돌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건 쉽지만, 그걸 곰돌이의 얼굴을 바꾼다, 모자를 벗기고 싶다 하면은 그 블럭을 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폼 모듈도 레고라고 또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풋은 이 테라폼을 어플라이 한 다음에 생성된 자원의 정보를 아웃풋으로 뽑을 수 있어요. 그 터미널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프린트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백엔드는 테라폼의 현재 상태를 파일로 저장해서 나중에 다시 어플라이 할 때 파일과 현재 상태, 실제 서버 환경을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으면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백엔드는 스테이트 파일의 위치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리모트 스테이트는 그 AWS의 S3 버킷과 같은 공유 가능한 차원에다가 TF 스테이트 파일을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말하는데, 이 리모트 스테이트를 사용하면 VPC, IAM 등과 같은 공용 서비스들을 다른 서비스에서 참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TF 스테이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백엔드 정보를 명시하면
테라폼이 해당 백엔드에서 아웃풋 변수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락킹 스테이트는 스테이트를 잠금시키는 기능이에요. 락이 활성화되면, 이네이블 되면, 디세이블 될 때까지 어플라이나 플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테라폼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단 배우기 쉽습니다. HCL이라는 언어인데, HCL은 해시코프 컨피규레이션 랭귀지인데 테라폼을 만든 회사 해시코프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해시코프를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 축에도 못 껴요. 저희가 C++이나 파이썬 언어 배울 때만큼의 노력이 안 들어갑니다. 프로그래머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리팩토링 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스테이트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질지 보여주기 때문에 테라폼 명령어 중에 테라폼 플랜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 명령어를 치면 이 부분이 추가되고 디스토리 되는구나 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과감하게 리팩토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 명이 작업할 수 없게 합니다. 이게 왜 장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같은 클러스터에서 여러 개발자들이 테스트하면 꼬일 수 있는데 이 테라폼 스테이트 파일을 원격으로 저장하면 다른 사람이 리소스를 변경할 때 락이 걸립니다. 그래서 락을 풀기 전까지는 개발자 한 명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소스 정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는데 알아서 의존 관계를 파악하고 설치 순서를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이 AWS에 EC2 리소스를 생성한다고 했을 때 EC2 리소스에는 시큐리티 그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큐리티 그룹을 먼저 생성한 뒤에 EC2를 생성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큐리티 그룹을 만드는 코드가 밑에 있어요. 근데 밑에 있더라도 만약에 EC2 리소스 안에서 이 시큐리티 그룹의 아이디를 가져와라 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얘 먼저 설치를 해줍니다. 혹은 명시적으로 의존 관계를 정의해 줄 수 있는데 이 depends on이라는 구문을 통해서 의존 관계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라폼에서 주로 사용하는 명령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라폼 이닛은 테라폼 구성 파일들이 포함된 작업 디렉토리를 초기화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프로바이더들의 버전을 명시해 놓은 파일이 버전.tf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 안에 있는 프로바이더들을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테라폼 플랜은 정의한 코드가 어떤 인프라를 만들게 되는지 미리 예측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 예측 결과를 다 확인을 했으면 실제로 이제 인프라를 배포하기 위해서 테라폼 어플라이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어플라이를 완료를 하면은 이 백엔드의 tf 스테이트 파일이랑 로컬의 그 테라폼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는 그냥 어플라이를 했을 때 꼭 물어보거든요. 너 진짜 이 인프라 배포할 거냐? 라고 꼭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고 답하는 게 귀찮을 때 이런 옵션을 사용해 주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옵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라폼 실습을 통해서 좀 더 테라폼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튜토리얼 레포를 클론을 하시게 될 거고요. 저는 이미 여기에다가 제 레포를 배포를 해놨습니다. VM을 하나 띄워놨고요. 그리고 EKS를 미리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먼저 제 테라폼 튜토리얼 폴더 안에서 이그젠플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테라폼에 이그젠플이라는 폴더가 있고 여기에 다양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복사를 해서 저만의 잠시만요. 일단 복사를 해서 저만의 폴더를 만들어주고 저는 VS 코드로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VS 코드로 보면은 하나하나씩 볼게요. 먼저 이 파일은
다른 파일들에서 사용될 변수를 저장하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KS의 리전도 있고요. EKS의 이름, 그리고 이 리소스들을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배포할 건지,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나 뭐 서비스에 레이블 달아줄 건지, 어떤 레이블을 달아줄 건지, 그리고 저희가 엔진엑스 웹 서비스를 띄울 건데 그 웹 서비스에 보여지는 화면에 보여지는 콘텐트 내용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더들을 정의해 놓은 파일들은 이런 식으로, 저는 AWS 프로바이더를 쓸 건데 아까 variables.tf에서 정의해 놓은 리전을 가져왔죠. 그리고 클러스터 네임도 이렇게 가져왔고, 그리고 AWS 프로바이더 뿐만 아니라 저는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배포할 거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프로바이더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바이더들의 버전을 명시해 놓은 파일입니다. 세 번째는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해주는 파일이고요. 물론 쿠버네티스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줄 겁니다. 네 번째는 config 맵을 생성해주는 파일인데, 이 config 맵은 어떤 파일을 파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이런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사용을 할 건데, 여기에 content라는 변수를 스트링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config 맵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컨텐트, 여기서 보셨던 컨텐트에다가 저희가 외부에서 변수를 받아서 이 파일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이 파일은 쿠버네티스 테라폼 변수로서 사용이 되고 config 맵의 데이터에 index.html 파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index.html은 프론트엔드를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웹서버를 띄웠을 때 바로 메인 화면이 될 수 있는 그런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 config 맵을 가져다가 디플로이먼트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쿠버네티스에서 외부로 익스포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아웃풋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터미널에다가 저희가 생성한 리소스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별도로 이렇게 output.tf라는 파일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각각의 파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테라폼 init 명령어를 통해서 의존성 등 프로바이더들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폼 init을 치면 init을 하면서 .테라폼 폴더가 생기고 여기에 프로바이더들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게 됩니다. 프로바이더들을 로컬에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terraform.lock.htcl 파일은 의존성 잠금 파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로바이더들의 버전에 따라서 다시 나중에 똑같은 명령어를 실행해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테라폼 플랜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리소스들이 생성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 컨텐트 변수는 웹서버 메인 화면에다가 어떤 문구를 띄울지에 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Hello Worl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는 아무거나, 저는 쉘리 네임스페이스에 지금 config 맵과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들을 다 설치를 해줄 겁니다. 네, 플랜을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리소스들이 생성이 될 건지 뜨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index.html 파일 안에 hello world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도 쉘리라고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pply 명령어를 통해서
배포를 해볼게요. 아까 플랜 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테라폼 어플라이 명령어가 플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yes를 치게 되면 이제 리소스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생성이 됐나 잘 볼게요. 네임스페이스도 생성이 잘 됐고요. 컴피그 맵도 여기 생성이 잘 됐습니다. 헬로 월드라고 들어가 있겠죠? 헬로 월드에 HTML index.html 파일이 만들어질 거고, 이 컴피그 맵을 디플로이먼트에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디플로이먼트에 엔진닉스 디플로이먼트에 컴피그 맵이 여기 볼륨을 통해서 컴피그 맵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게 되고요. 이 볼륨은 이 경로를 통해 이 경로에 마운트 되게 됩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볼까요? 파드가 만들어졌는데 파드 안에 보시면 index.html 파일이 생겼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hello world라고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제가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EKS에서 이런 퍼블릭 IP를 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IP로 접속을 하게 되면 지금 HTTPS로 되어 있는데 HTTP로 바꾸셔야 합니다. 헬로 월드라고 잘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텐트를 바꿔서 다시 배포를 해볼게요. 저희가 다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컨텐트라는 변수를 다시 입력할 수 있게 되고요. 네임스페이스는 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컴피그 맵만 바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이제 같은 네임스페이스에 배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되는 리소스는 없고 컴피그 맵만 바뀔 겁니다. to change, 두 개의 리소스가 바뀐다. 당연히 컴피그 맵이 바뀔 거고, 이렇게 헬로 월드에서 이런 컨텐트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 컴피그 맵을 사용하는 디플로이먼트도 바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yes를 입력하면 컴피그 맵으로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네, 잘 바뀌었죠. 당연히 디플로이먼트도 잘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아까 거기에서 새로 고침을 하니까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테라폼을 이용해서 엔진엑스 웹 서버를 바꾸고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리소스 상태를 이렇게 tf 스테이트 파일로 저장을 로컬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이렇게 배포가 됐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 스테이트 파일을 각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발자들이 같은 클러스터에서 개발을 할 때 꼬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S3 버킷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당연히 S3 계정이 있어야 하시고요. S3의 시크릿, 액세스 시크릿 키랑 밸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백엔드를 저장할 파일을 임의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테라폼 스테이트 파일을 S3 버킷에 저장할 건데, 버킷의 이름은 이렇고,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S3의 버킷에 대한 정보를 다이나모 DB로 락을 걸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가
이 내용을 바꿀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암호화도 이네이블 시켜놨고, 그리고 이 키는 S3 버킷에 스테이트 파일을 저장할 경로를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저는 튜토리얼 안에 쉘리라는 폴더 안에 스테이트 파일을 저장을 할 겁니다. 이거는 S3 버킷의 리전입니다. 자, 이거를 이 로컬에 있는 파일을 S3 버킷에다가 올려볼게요. terraform init migrate state라는 명령어를 치게 되면 이제 이 파일이 S3에다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백엔드로 스테이트 파일을 카피할 거냐 라고 물어보면 yes라고 하시면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테라폼 스테이트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S3 버킷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기존에 있던 파일이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테라폼 명령어를 통해서 지금 생성했던 리소스를 다 지어 볼게요. 테라폼 디스토리 명령어를 치면 해당 경로에서 치셔야 됩니다. 이 콘텐트를 다시 물어보는데 이거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당연히 생성했던 네임스페이스랑 동일한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셔야 제대로 삭제가 되겠죠. 자, 여기 또 테라폼 플랜 명령어를 쳤을 때처럼 동일하게 지금 바뀌는 거나 추가되는 건 없고 4가지 리소스가 디스토리 될 거야. 진짜 삭제할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yes를 입력하시면 삭제가 되게 됩니다. K9s에서 확인을 또 해볼게요. 디플로이먼트가 삭제가 됐고요. 서비스는 아직 삭제 중입니다. 컴피그 맵도 엔진엑스 컴피그 맵이었죠. 네, 결과 없는 거 보니까 잘 삭제가 됐나 봅니다. 다음은 테라그란트라는 걸 사용해 볼 건데요. 테라그란트는 테라폼 모듈화를 지원해주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테라폼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거고요. 테라그란트는 코드 재사용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인프라 구성에 변경에 용이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확장팩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다른 폴더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작업할 때는 흔히 하는 실수와 이 backend.tf 파일을 바꾸지 않는 건데요. 이 backend.tf 파일을 보셨듯이 스테이트 파일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패스 경로를 바꾸지 않고 바로 작업을 하다 보면 기존 리소스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꼭 이 tf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 폴더명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고 싶으면 테라그란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부모 폴더용 테라그란트.htcl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부모 폴더에는 이건 여기에다가 생성을 하고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리모트 스테이트에 대한 컨피그를 지정할 수 있는데 버킷에 대한 이름, 그리고 리전, 그리고 키, 이게 테라폼 스테이트 파일을 어디다 저장할지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pass relative to include라는 게 있는데 테라그란트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렉토리 이름으로 패스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file_backend.tf라는 파일에다가 백엔드 정보를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부모 폴더용 HCL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식 폴더용 HCL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폴더별로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자식 폴더 제가 적용할 폴더에다가
HCL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HCL 파일 만들어서 붙여넣기 해주고, 이거는 부원 폴더를 찾아서 이 패스라는 변수에다가 넣는 거고, 그리고 인풋으로는 네임스페이스는 바로 이 폴더명을 가지고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겠다, 자동화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저는 폴더명으로 자동으로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풋 안에 들어가는 변수들은 자동으로 이 변수의 값이 돼서 저희가 아까 어플라이 할 때마다 콘텐트랑 네임스페이스를 일일이 써줬잖아요. 이걸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라그런트 명령어를 통해서 배포를 해볼게요. 일단 기존에 있는 백엔드 파일을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테라그런트 이닛을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다시 이 file.backend.tf 파일이 생깁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변경을 해볼게요. 쉘리2로. 그리고 다시 이닛을 해주게 되면 백엔드 내용이 쉘리2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쉘리로 하고 이닛을 하게 되면 쉘리로 바꾸고, 이렇게 테라그런트를 처음부터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 키가 중복이 돼서 실수를 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테라그런트를 통해서 백엔드를 자동 생성해주는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테라폼의 모듈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라폼의 최대 장점은 모듈화의 자유도가 높다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엔진엑스 서버를, 저희가 이렇게 띄워놓은 엔진엑스 서버를 5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kubectl CLI로 배포했으면은 컴피그 맵도 생성해야 되지, 디플로이먼트도 해야 되지, 서비스도 각각 총 3개씩 5번, 3개씩 5번이면 15번을 배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엄청 귀찮은 작업입니다. 그리고 헬름 차트를 써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각각이 차트 하나이기 때문에 차트 5개의 폴더를 생성해서 values.yaml 파일을 변경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되죠. 이것도 역시 힘듭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중복이 되는 코드들을 피하기 위해서 테라폼에서는 모듈화를 하는데요. 저희도 아까 보셨듯이 example이라는 폴더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tf 파일들이 다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다 삭제를 해볼게요. 얘네들을 다 삭제를 하고, main.tf 파일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엔진엑스의 서버 개수만큼 모듈을 만들어줘요. 위에 있는 example이라는 폴더를 모듈화를 시키는 겁니다. 소스에다가 모듈의 경로를 써주게 되고,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를 각각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텐트에는 화면에 뭘 보여줄지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터미널에 지금 서비스 IP를 표시를 해줄 겁니다. 이 2개의 엔진엑스가 어떻게 배포되는지 한번 보시죠. 저는 테라그런트를 이용해서 배포를 해줄 겁니다. 테라그런트 이닛을 통해서 모듈을 인스톨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플랜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어플라이로 가보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할 때 yes 입력하는 게 귀찮으니까 auto approve라는 옵션을 넣어서 어플라이를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실제로 생성이 잘 됐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쉘리1, 쉘리2가 잘 생성이 되어 있고요. 컴피그 맵도
셸리 1, 셸리 2의 컴피그 맵이 잘 생성이 됐고 각각을 들어가서 보시면 네, 모듈 1, 셸리 1에 있는 엔지닉스 서버에는 1을 보여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컴피그 맵에 1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셸리 2에 있는 엔지닉스 HTML 파일을 당연히 2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도 셸리 1의 디플로이먼트와 셸리 2의 디플로이먼트가 잘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셸리 1, 2의 서비스가 잘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을 들어가서 HTTPS를 HTTP로 변경을 하고 네, 엔지닉스 1에는 1 네, 그리고 엔지닉스 2에는 당연히 2가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저희가 같은 웹서버를 여러 개 생성을 할 때 이런 모듈을 쓰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모듈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폴더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여러 번 반복을 해줘야 됐겠죠. 근데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코드 몇 줄만으로 똑같은 리소스를 쉽게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테라폼은 모듈화를 하기 위한 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리팩토링이나 중복성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 테라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